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래가치 높은 곳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성장 가능성을 품은 지역들을 날카롭게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대학교와 성수 업무지구의 배후주거지로 1인 가구 수요가 풍족하게 갖춰진 광진구 화양동과 서울 3도시내 중심지로 개발 압력이 높은 용산구 청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성형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강동구의 핵심 지역인 천호동과 우수한 직주근접성에 풍부한 편의시설까지 더해져 월등한 입지 환경을 자랑하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라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혹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도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전문가님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오지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어떤 지역 분석을 도와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광진구 화양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은 삼성역까지 차량으로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겠고요. 그리고 성수 IT밸리와 굉장히 초인접한 또 지역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배후 수요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북 3대 상권 중 하나인 그 건대 상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유동인구 기대된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네, 성수 IT밸리의 직주근접지인 광진구 화양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은요. 어린이 대공원역 역세권 지역으로 성수동, 삼성동과 접근성이 뛰어난데요. 특히 성수 IT밸리와는 바로 맞닿아 있고 강남의 중심인 삼성역까지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지로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를 배후에 두고 있어 학생과 관련 종사자들도 임대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양동은 어린이 대공원과 중랑천, 서울숲, 한강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건대 상권 이용이 편리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은데요. 여기에 성수 IT밸리 확장과 삼성동 마이스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광진구 도시재생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은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그 성수 IT밸리에서 도보 30초 정도 거리에 있는 그리고 건대 입구역과 어린이대 공원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준비해봤고요. 규모는 2층에서 18층까지 총 173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적은 전용 16.66m², 그래서 실평수는 9평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 시세가 2억 7,100만 원부터 2억 8,600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세 시 투자 금액이 2,100만 원에서 5,600만 원 되시겠습니다. 네, 화양동에서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수 IT밸리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종사주 중에서 1인 가구의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입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주택과 아파트의 규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수익성 오피스텔로 관심이 대단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 주택
구입의 포기로 인해서 이제 실망 수요가 오히려 규제를 피해서 핵심 입지에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구매를 하자 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의 증가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사실 때부터 파실 때까지 그 시세 차익과 자산 가치로 좀 증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오피스텔 매물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입지 한번 보시면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10분에서 15분 내외의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양동 중에서도 영동대로변 인근, 이곳은 건대상권과 매우 인접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입지 대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근에 이 성수 SKV1과 그 대시양 플렉스 같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대거 입주를 하면서 지금 막 입주 중에 있는데 완전하게 탈바꿈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근 오래된 상권 대비 굉장히 그 직장인 상권이 신식으로 직장인 상권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히 해가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역을 이용하려면 도보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오히려 성수 IT밸리와 굉장히 초인접한 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의 압력을 받아서 굉장히 역세권만큼이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라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먼 화면을 통해서 인근 교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상 보시면 바로 아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간산도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그 영동대로변을 따라서 버스 노선이 상당하게 많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그래서 또 5분이면 강남 진입이 가능하고 7분이면 삼성역까지 도달이 가능해서 거의 준 강남의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도 또 2호선 라인을 따라서 그 많은 강남 수요를 이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전국의 모든 수요가 강남에 집중돼 있는데 그 호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대, 세종대 상권 그 인프라들이 이미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서울숲과 뚝섬유원지 유명한 또 공원들이 있어서 외부 유입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그 밖에도 또 건대대학병원 또 7호선 라인을 따라서 중곡 의료행정타운이 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임차 수요 한번 가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건대 세종대만 해도 한 4만여 명 되고요. 성수 IT밸리 수요만 해도 10만여 명 정도, 이 기본 수요만 해도 한 14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인접한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 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고덕과 강일 대략 7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미사 업무지구까지도 그 수요를 5호선을 따라서 또 수요를 흡수할 만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차 수요는 걱정이 없는 지역이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수 IT밸리와 강남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지로 임대차 시장이 활성화된 광진구 화양동입니다. 이 수요를 오랫동안 정착하게 해줄 생활 인프라 시설들도 부족함 없이 갖춰져 있다는 점까지 재차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화양동의 미래 가치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건대입구역 하면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 저녁이건 주말이건 할 것 없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의 그 강북의 3대 상권, 홍대, 명동, 건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건대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업 유치와 또 기업 행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의 이제 방문과 거주 숫자가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한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 탄탄한 상권과 유동인구가 첫 번째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동대로변 바로 인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물지에서 차량으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 바로 이제 봉은사역과 삼성역을 지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서울역 2배 규모의 그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인데요. 복잡한 강남 교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줌과 동시에 KTX, GTX, 지하철 그 환승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코엑스와 현대차 GBC 공간 GBC가 연결이 되면서 거대한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또 이제 잠실 운동장까지 연결이 돼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이 세계 3대 컨벤션 도시로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차 GBC가 착공이 되면 50개 협력 업체가 입점을 하게 되고 약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경제 파급 효과가 약 260조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집가 상승 누려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으로는 또 지하철 2정거장 위로 준공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준공역 의료복합단지도 또 하나의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료복합단지가 이제 내년도 2월 달이면 행정복 2단계 지금 추진 중인데 내년도 2월 달이면 행정타운이 이제 완공이 되고 8월 달이면 의료타운이 완공이 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병원 하나가 들어와도 굉장히 임차 수요들이 폭풍 증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또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개발 호재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에는 이 밖에도 굉장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양 1촉진지구라든가 아니면은 그 신답 성수부터 잠실까지 지하철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한 부분이 또 재추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도 충분히 살펴보시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입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체 개발 호재와 강 건너 마주보고 있는 강남권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흡수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될 지역이라는 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의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단층형 원룸부터 복층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오피스텔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은 복층형 원룸이고요. 그 이유는 복층형 원룸이 단층보다는 아무래도 임대가가 조금 더 잘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100만 원에서 2억 8,600만 원 되겠고요. 지금 현재 선분양이기 때문에 계약금 10%인 2,71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60%가 이제 무이자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현재 필요 투자 금액은 2,710만 원이고요. 이 투자를 하셨다가 전세로 잔금 시에 돌리시게 되면 복층 임대 시세가 2억 2천에서 현재 3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년 후에는 2억 5천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렇다면 계약금만으로도 전세 투자 충분히 가능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곳이 이제 강남처럼 굉장히 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광남의 원룸 오피스텔이 대체로 월세가 1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 원룸 복층입니다. 2년 후에는 2022년 준공 이후에는 2천만 원에 90만 원 이상 최소한 가능할 것 같고요. 매년 이제 물가 상승세를 봤을 때 이 소액 금액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핵심 위치에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2년 후를 보고 먼저 좋은 입지 투자처 사고 계시는 분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감시가 계속될 때는 오히려 정책과 경제 변화에 유동하지 않는 이런 수익성 매물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요. 2억 7,100에서 2억 8,6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100에서 5,6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6,130에서 6,58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양동에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해당 오피스텔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이기 때문에 이 선분양 매물을 하실 때는 특히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시공사와 시행사의 안정성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계약서상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그리고 또 이 대규모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타입이 다양한데 이 도면을 보고 계약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어떤 부분이 다른지 확인을 꼼꼼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인 가구, 싱글 주택에 굉장히 적합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던가 하셔서 좀 이게 요즘에 임대가가 굉장히 그런 옵션들에도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매물입니다. 영산구 청파동은요, 서울 2030 플랜 3도심 중에도 중심에 있지요. 그래서 용산의 미래 가치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심 업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또 대학생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대형 호재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지역이죠. 서울역 복합개발 국제업무지구 민족공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네, 용산 통합 개발이 현실화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용산구 청파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은요, 4호선 숙대입구역의 역세권 지역으로 국내 교통의 최중심지인 서울역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공덕동 업무타운과 여의도 금융타운 고소득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매우 좋고요. 또한 숙명여자대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대학생들까지 임차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산공원과 경의선 숲길에서 용산 민족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심 속 대규모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어서 숲세권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과 서울역 마스터 플랜, 신분당선 연장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풀가동 중이어서 빠르게 변화 중인 용산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지역은요, 어떤 유형의 물건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물건은 그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그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규모는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약 23.20m²에 지역 시세 3억 8,500에서 3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 투자 금액 1억 7천에서 1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4호선 숙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분리형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임차 경쟁력이 높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입지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용산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투자 수요도 많고 그리고 투자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개발 계획도 많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용산하면 서울 3도심 그 영등포 여의도와 강남 한양도성의 정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한양도성의 역할에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업무 기능 수행 플러스 그 역사공원의 의미를 굉장히 더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 이제 멀리서만 보시더라도 위쪽으로 남산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강이 흐르는 이 배산임수의 그런 딱 맞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이 교통편도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울역, 공덕역, 용산역 모두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선이 지나는 그런 환승센터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부분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이 환승센터에 아무래도 중요한 것도 서울역이 앞으로 13개 노선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 중심역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근의 자연환경도 보시면 가까이 있는 효창공원 그리고 남산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낼 이 용산민족공원을 끼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청파동은 위쪽으로 뭐 서울역, 서계동, 후암동, 앞으로 아래쪽으로 효창동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청파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라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건도 굉장히 신축, 구축을 통틀어서 많이 없고요. 사실 신축 빌라조차도 뭐 부지만 나온 상태에서 거래가 모두 완료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비 사업 계획이 선이 구축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관심으로 인해서 현 시점으로 가격이 다 반영되었어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 그대로 용산 지역의 그 투자는 굉장히 레드오션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레드오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투자 방향을 잡아서 잡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상 입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역세권의 편리함과 숲세권의 쾌적함이 더해진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특히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은 업무지구와 숙명여대, 서강대 등의 배우주거지로 직장인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탄탄한 임차 수요가 돋보이는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화면 보시면 이 일대 전체가 지구 단위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특별 관리 구역으로 이제 묶여져서 모조리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래도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도심 재생, 뭐 공공 재개발 같은 특히나 뭐 종상향 같은 그런 정부적인 정부 계획과 자본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이
이 서울역과 용산 일대는 이미 국제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도시와 어울리는 국제업무지구가 또 들어와야겠죠. 이 지역을 근 몇 년간 또 지나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굵직한 빌딩과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철도 정비창 부지만 해도 57만 미터 부지 정도 됩니다. 근데 31조 원이 지금 투입이 돼서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 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31조 원이란 금액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이 다른 계획과 비교를 해봤을 때 동부간선도로 계획만 해도 지금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의 계획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금액의 어마어마함을 충분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용산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을 통해서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또 형성이 될 것 같은 그런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매물 입지와 더욱 인접하면서도 또 속도감이 느껴질 만한 호재, 서울역 마스터 플랜이 있겠는데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을 우리나라 관문도시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우리 관문도시의 기능이랑 하면 어떤 것인가? 복합업무시설 도입뿐만이 아니라 이 보행로를 따라서 서울 남산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 2019년 7월 달에 하나 컨소시엄에서 수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서울역에 이제 광역철도망이 들어오게 되죠. 광역철도망은 현재도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역이지만 그 밖에 신안산성, 신봉단성, 그리고 GTX A, B, 수색강명 고속철도까지 또 추가가 되는, 그래서 철도만으로 서울 전국의 곳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이제 그런 계획이 서울 마스터 플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 지역은 국공유지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산에 비해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보시면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또 진행 중입니다. 총 25만 평, 여의도만한 대규모 공원인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있고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있듯이 글로벌한 랜드마크가 우리나라 이제 수도 한가운데 또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달부터 이제 일부 12,000평 정도가 개방될 예정이니까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 이 숙대 남영역 인근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논의가 되었을 만큼 굉장히 이제 재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종상향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해서 상업지로 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을 만큼 또 투자 가치가 높고요. 용산 투자는 1, 2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치와 기대감만으로도 굉장히 시세 격차를 무섭게 벌릴 수 있는 지역이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자 금액으로 물건과 계획이 선다면 어느 때고 입성하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높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인 만큼 지역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뤄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이 지역, 용산 지역 1.5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매매가는 3억 8,500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네. 실제 투자 금액 1억 7천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 예상 금액은 임대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1억 5,600 활용하셔서 실투자 금액 1억 9,900에서 2억 4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1.5룸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요, 3억 8,500에서 3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에서 1억 7,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9,900에서 2억 4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파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재개발 지역의 신축 투자는 특히나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죠. 이 신축급의 빌라가 당장에 입주권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이 공공재개발 라인에 걸쳐 있고 권리산정일 이후에 허가받은 물건이어서 목적이 재건축 투자라면 권리산정일과 건축 허가 시점 면적 같은 거를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이슈가 아니더라도 개발 압력이 상당하고 기대와 가치만으로 굉장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용산이기 때문에 이 점 잊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릴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홍수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엄청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동산 정보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건가요? 지역이 어딘가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지역, 예상순위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시의 전체 인구가 지금 혼인율도 낮고 출산율도 저조하다 보니까 2030년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전체 인구수가 감소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동구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부터 인구가 증가를 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주변에 대형 업무 단지가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인구 증가하는 데 알맞은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강동구 천호동은 동부권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 4구라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이제 강동구입니다. 이렇게 강남 4구에 걸맞는 명성에 걸맞는 그런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 세 번째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주변에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호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교통 호재들 또 큰 도로가 하나 생기는 등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로 인한 높은 가치 상승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네,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동구의 랜드마크 지역인 천호동은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수월하고요.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통해 강변북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호동은 광나루 한강공원과 천호공원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 지역으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아울렛 등 쇼핑과 문화를 아우르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업무단지 개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하철도 연장 개통되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경제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자족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은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5호선입니다. 이 하남 미사까지 지금 또 8월 달에 연장선이 개통을 해서 연장이 된 그런 지하철인데요. 5호선 구분다리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룸 다세대 주택으로서 총 6층 규모로 공급이 되어져 있는데 전용 면적이 약 60제곱미터입니다. 이 분양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어져 있는데 3억 4천에서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3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2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5호선 구분다리역 도보 5분 범위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천호동에서는 왜 이 3룸 주택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 이유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교통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렇게 지도를 한눈에 딱 보시더라도 아 정말 교통이 편리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은 5호선입니다. 구분다리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고 이 지역 이렇게 5호선뿐만 아니라 8호선 또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계획까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 8호선, 5호선
4호선, 9호선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에 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명문 학군들이 밀집되어져 있어서 학군으로 인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3룸에 대한 수요는 항상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천호역 인근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 우리나라 대형 상권 중에 한 군데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또 재래시장까지 골목 상권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되겠고 또 주변에 아산병원이라든지 강동 성심병원, 강동 경희대학병원 등 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3군데 이상 주변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주변에 공원 인접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활의 쾌적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천호 뉴타운과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개발이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뭐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가격 상승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 아파트의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의 다른 주택들보다 이 시세면에서 굉장히 더욱더 높은 가격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더욱더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 강동구는 이 다양한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지역 자체가 탈바꿈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뭐 고덕이나 강일지구 재건축,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변에 8호선이나 5호선, 9호선 교통 여건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또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가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이 강동구는 더 이상 서울의 끝이 아닌 서울의 강남 4구에 걸맞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까지 주거의 3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 천호동입니다.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정말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으로 이 지역 개발 호재들도 짚어주시죠. 전문가님. 네.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볼 텐데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우선은 5호선 연장선인데 지금 하남 미사역까지 지금 일부 구간이 개통이 돼서 계속적으로 연장 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5호선은 이제 연장 구간 공사를 하고 있고 8호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암사역까지만 운행이 되는 것이 별내까지 또 연장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개통을 또 앞두고 있고 또 9호선 4단계죠. 지금 4단계도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해서 지금 공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5호선, 8호선, 9호선 이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계속 연장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인프라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 큰 도로 하나가 또 생기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만큼 인구 유입, 유동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호재들입니다. 또 주변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크게 강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이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이케아나 롯데몰 등이 입점을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또 이 밖에도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들 굉장히 주변에 일자리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천호성내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천호동의 풍납토성 복원 사업, 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특히나 이 대단지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이 잠실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 바로 또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그만큼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교통망과 업무시설 그리고 주거환경까지 전방위에 거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호동의 가치 변화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 3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지역 시세를 한번 알아보면 이 투룸들도 이제 3억 초반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은 3룸이라는 거 명심하고 가격을 한번 보시면 시세가 3억 4천에서 3억 7천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시세가 3억 2천에서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시에는 실제 투자금 2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 주변에 일자리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서 또 월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에 1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융권 대출금 이제 개인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약 1억 600에서 1억 1,800의 투자금으로 월세 투자 접근도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3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3억 4천에서 3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600에서 1억 1,8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호동에서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동구 천호동은 또 이제 구분다리역 쪽은 학군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의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집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 면적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역에서와의 접근성, 또 건물 관리, 임대 관리에 대한 어떤 향후에 관리 업체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3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영등포구로 가볼 텐데요. 이 영등포구는 원도심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개발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영등포구는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따르면 강남과 함께 3대 도심으로 또 위상이 승격된 지역이죠. 그만큼 강남처럼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미래 가치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고,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2호선, 5호선, 9호선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호선과 9호선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하철이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이라든지 서울의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매우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영등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매매가 대비 높은 임대가로 또 소액 투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도심 개발의 중심지로서 우수한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은요,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청역 역세권 지역이자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덕분에 목동, 여의도, 마포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이 영등포에는 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먹자 상권과 지하 상가까지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이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3도심으로 승격되면서 도심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의도와 함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영등포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은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구에서도 당산동, 또 그중에서도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역입니다. 이 영등포 구청역을 도보로 3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1.5룸으로 오피스텔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12층 규모의 굉장히 규모 있게 공급이 되어져 있고, 전용 면적이 약 평균 27.40제곱미터로 시세가 3억 500에서 3억 1,500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시에는 약 2,500에서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용 면적입니다. 1.5룸 오피스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영등포 구청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당산동의 주거 환경은 어떤지 입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영등포구는 2호선, 5호선, 9호선 이렇게 주로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영등포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역입니다. 그만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인데 또 한 도보로 7, 8분 정도만 가면 당산역 쪽에는 9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에서 중요한 지하철 노선은 모두 다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서 수요도 그만큼 풍부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 이 밖에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도 이 고속화도로도 굉장히 진입하기에 유리하고 뭐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영등포역 쪽에 상권이 대형 상권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의 편리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되겠고 또 여의도와의 특히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여의도 근로자들이 주거지로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당산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수요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매매 수요뿐만 아니라 특히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 2호선이나 5호선, 9호선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2호선 이용하시게 되면 뭐 신도림역이라든지 특히 용산가 이렇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5호선 이용하시게 되면 여의도역까지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의 임차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9호선 이용하면 고속터미널, 강남이나 송파까지의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이 편리해서 굉장히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당산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임차 시에 굉장히 임차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탄탄한 임차 수요가 받쳐주는 곳입니다. 또 영등포구 하면은 편의시설, 유통, 상업시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죠. 그래서 젊은 층이 굉장히 편리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영등포 쪽으로만 가더라도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위치를 하고 있죠. 또 여의도에는 IFC몰, 또 목동에는 여기에는 없지만 목동에 가시면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목동 상권을 또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한강성심병원, 충무병원 등 종합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안양천이라든지 한강과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이 주거의 쾌적성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편리한 교통, 또 편의시설, 쾌적성, 주거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등포구는 서울의 3대 도심입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또 주변의 입지를 살펴보시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김포공항이나 마곡이 위치를 하고 있죠. 또 아래쪽에는 목동이나 여의도, 또 지베일리의 가산디지털 단지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9호선 이용하시면 강남이나 송파와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직주 근접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활용도 높은 지하철 노선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돋보이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입지 먼저 분석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의 미래 가치도 분석해 주십시오. 전문가님. 네. 영등포구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한양, 도성, 또 강남과 더불어서 3대 도심으로 위상이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 서울 도시기본 계획의 내용은 3도심 또 7광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또 중공업지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이 중공업지 개발 완화를 통해서 영등포구에서는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영등포구를 방문해 보시면 정말 많은 공사 현장, 많은 정비 사업을 눈에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지역이고 3대 도심으로서 앞으로 그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또 영등포구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영등포구에는 여의도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의도 개발, 이 여의도 마스터 플랜인데 서울시에서는 여의도를
국제 금융 중심, 국제 글로벌 금융센터로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의도는 1970년도에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상황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의도는 어떤 도시명 복합타운으로 개발을 하면서 또 수변 공간을 잘 정비를 해서 이렇게 신도시처럼 조성을 해서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개발 내용인데 현재는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보류된 면이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 여의도고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에는 다양한 교통 호재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GTX B 노선, 이제 또 신안산선, 또 목동선 등 이 철도 사업도 굉장히 많이 호재가 있고 또 제무폭길 개통이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환경을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대회도 2021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 이 대표적인 원도시이면서 서울의 개발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교통호재의 중심 수혜지라고 할 만큼 많은 교통망이 이 영등포 지역을 지나게 되고요. 여의도와 함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도약까지 앞두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영등포구 당산동. 이 지역 1.5룸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시세가 3억 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약 2억 7,500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셔도 이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 시 실제 투자금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1.5룸 오피스텔이고요. 또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금 활용을 하신다면 약 9,500에서 1억 원의 투자금으로 임차 수요 1, 2인 가구 굉장히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1.5룸 오피스텔입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1.5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요. 3억 500에서 3억 1,5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500에서 3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9,500에서 1억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산동에서 1.5룸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구 특히나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 거주 비율, 20, 30대 젊은 층의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심플한 인테리어라든지 옵션 사항 등을 꼼꼼하게 많이 따지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안양천변의 이 차량 시티뷰라고 하죠. 이 조망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임차 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볼 때 코너 땅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개방감이라든지 가시성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인테리어로 공급이 되어져 있으면서 풀옵션으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임차 시나 혹은 향후에 매도 시에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홍수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